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킥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급을 빈집을 이제 선호하는데 바이오랑 화장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꽉 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빈집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날 보니까 빈집이 이제 되었고 10월 2일부터 이제 빈집이 되었고 이제 10월 4일날부터 이제 채워놓고 있는데 계속 이제 보면서 모멘텀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 이제 봐야 되겠죠. 왜냐면 모멘텀이 있어야 그래도 수급이 계속 채워지면서 과열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스클레이머고요. 우선 뭐부터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게 이제 제가 업종 단위로 수급 강도를 보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도 과거 대비해서 나름 과매도권으로 왔어요. 그리고 바이오가 드디어 과열권일 때 제가 지금 과열권이니까 바이오는 차익 시현 단기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저는 텔레그램에다 올려드렸다가 이제 이게 시기가 언제냐면 9월달 이제 9월 한 20일쯤 20 며칠쯤 이때쯤 이제 과열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10월달 2일날 과매도권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 부담이 좀 덜하다. 그러면 모멘텀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겠죠. 우선 화장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저는 이제 수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품 미백의 수출 데이터가 QOQ랑 YY로도 좋고 게다가 이제 판가도 6.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쪽 수출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게다가 광군제, 그 다음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4분기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중국도 이 수출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미국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보톡스도 최근에 좀 좋게 나오고 일본을 빼먹을 뻔했네. VT와 관련된 수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톡스 쪽도 지금 수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계속 다시 하고 있어요. 뷰티 디바이스 관련된 APR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이것도 지금 QOQ랑 YY로 수출 데이터가 좋습니다. 혈액제제도 녹십자 관련인데 미국향으로 수출되는 건데 7월, 8월이 좋았고 9월달이 살짝 쉬었어요. 그러나 10월달부터 다시 될 것 같다. 이런 모멘텀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품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화장품 쪽에 이제 빈집들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드디어 이제 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콜마 이것도 OEM, ODM으로 나름 이제 빈집권, 바닥권에 있고 더 이제 수급이 비워져 있는 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실리콘2도 수급이 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급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APR도 수출 데이터가 좋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급이 좀 과열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매도권까지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에 이제 과매도권 들어와서 돌아오고 있고요. VT도 수급이 많이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섹터들은 수출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수급이 당연히 다시 채워지지 않을까?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면 화장품이 그래도 안전한 섹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 시즌 기대감으로 수급이 다시 채워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를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연준의 금리 결정이 11월 8일이니까 좀 늦으면 보통 이제 이벤트의 한 보름 전부터는 금리 인하 관련 기대주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중순부터 또는 빠르면 한 달 전인데 저는 이번에는 한 달 전부터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급이 업종 단위로 좀 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연준의 금리 결정 기대감이 미리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우선 모멘텀을 보게 되면 이제 모멘텀이 있는 이 바이오 종목이 저는 이제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이내에 모멘텀이 있는 것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주가가 수급이 빨리 채워지면서 주가가 빨리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유한양행은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를 높이고 있어요. 2025년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높이는데, 이게 HIV 치료제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렉나자, 이 레이저 티닙의 글로벌 판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컨센을 높인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최근 뉴스에서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경쟁사보다 더 이제 약값이 높게 책정이 되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신호다. 이제 이런 이제 뉴스들이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알테오젠도 ADC 관련된 신규 계약이 또 있던데, 유한양행은 이미 FDA 승인이 있고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니까 아마 이게 유한양행은 실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처방전이 얼마나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회사의 주가가 연동될 수 있으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세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이 채워져 있으니까 바이오가 된다 이러면 시장에서는 유한양행 알테오젠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어떤 그런 습관들을 포트폴리오 매니저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도 지금 나름 비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유한양행도 이제 비워져 있죠. 이 정도 구간이 이제 바텀이고, 이거는 세론 나와가지고 잠깐 이제 심각하게 이제 갑자기 과매도권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간만에 다시 과매도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과매도권의 알테오젠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녹십자, 아까 좀 전에 수출 데이터 9월달 잠깐 쉬었지만 결국 미국 보험사 3곳에 처방집 등재되어 있으니까 수출이 다시 10월달부터 올라올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오가 되는 장에서는 녹십자도 지금 수급이 비어져 있으니까 볼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바이오다인이 이제 로슈 관련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작년 9월에 이제 매출 나온다 하다가 이제 1년이 밀렸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전체 시장 규모가 있고 그 규모에서 얘네가 지금 바이오다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처럼 갖고 있는 비슷한 애들이 한 3군데밖에 없으니까 로슈 통해서 이제 시장 진출하면 매출 금방금방 나오지 않겠냐, 이런 로직의 기업이거든요. 이것도 간만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들 차익 실현하면서 빈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4분기에 매출이 나오는 거를 오히려 확신을 한다면은 이 바이오다인도 한 번 더 수급이 채워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막 올렸어요. 목표 주가를 올린 게 생물보안법이나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이런 로직을 목표 주가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보게 되면은 6공장이 완공되는 시점 2027년과 착공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에 반영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4공장에 이어 4공장 6만 리터에 이어 이게 5공장인데 5공장의 매출 인식이 1년 뒤 시작된다, 이런 이제 5공장의 풀 가동이 빨라진다, 이런 로직들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나오는 거고, 바이오시밀러 좀 전에 수출 데이터도 괜찮았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빈집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빈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열권일 때는 차익 실현을 하고 이게 빈집일 때는 다시 또 들어가는 거죠. 그 모멘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근당은 여기 이제 재미있게도 2023년도 11월에 노바티스랑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했어요. 이 CKD 510에 대해서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느냐를 시장에서 지금 알지를 못하는데, 노바티스 R&D 데이가 12월 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2월 초에 종근당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바이오가 될 때는 종근당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또 수급도 나름 빈집에서 좀 채워지고 있는, 천천히 채워지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HK 이노엔이 있는데, NH에서는 HK 이노엔의 목표 주가를 높였어요. 미국에서 이제 위식도 역류의 약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사한 애들 약이 처방이 좀 가팔라지고 있더라. 그래서 K갭이 미국의 2026년도에 진출을 하는데 임상 3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미란성 식도염과 관련된 임상 3상은 어느 정도 완료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 허가를 비미란성 단독으로 미국 FDA 신약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게 이제 내년이지 않겠냐. 그래서 2025년도에
FDA에 신청하고 2026년도에 출시되고 매출 나올 수 있는 구조의 회사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올해 말에 임상 3상 완료인데 임상 3상이 완료한 것으로 지금 파악됐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했다. 그리고 데이터를 내년 중에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청하고 매출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은 데이터가 좋다라고만 시장에서 나와준다면 결국 얘는 FDA 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매출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유사한 경쟁사 회사의 매출을 비교를 해서 이 정도는 나오겠지,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HK 이노엔도 최근에 이런 뉴스들을 통해 가지고 수급이 좀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빈집일 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또 보게 되면 셀트리온은 지금 진펜트라 미국 관련된 수출이 중요한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뭐 광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광고는 저는 이제 둘째치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 3대 처방약 급여 관리업체 PBM을 비롯해 다수의 보험사와 소통해서 보험 시장의 75%를 커버리지를 확보했다. 결국에 이제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핵심의 어떤 투자 포인트고, 요게 이제 요것도 지금 현재 수급이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게 되면 간만에 이제 수급이 좀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실적 시즌에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휴젤, 보톡스 관련해서는 이제 좀 보게 되면 비워져 있는 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메디톡스가 있죠. 메디톡스는 아직 그렇게 안 비워져 있어요. 그리고 휴젤이 있죠. 휴젤은 비워져 있습니다. 빈집이에요. 휴젤은 빈집이고,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는 지금 현재는 이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젤이 지금 선택지로서는 다행으로 괜찮을 것 같다. 그럼 모멘텀이 또 뭐가 있냐 라고 보게 되면 우선 단기적으로 이건 것 같아요. 10일에 여기 이제 레티보 관련해서 ITC 분쟁이 결정이 되는데, 예비 판결에서 휴젤에 손을 들어줬던 ITC 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어쨌든 저는 불확실성 해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휴젤은 지금 현재 미국에 지금 레티보를 국내 두 번째로 미국 진출에 성공해서 매출이 이제 올라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미국 시장 레티보를 출시하고 매출을 본격화할 계획인데, 그러면 수급이 비워져 있냐? 그래서 비워져 있다. 그래서 저는 휴재를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모멘텀이 있는 거가 뭐가 있냐면, 뭐 그냥 잠깐 보는 건데, 올릭스가 탈모 치료제 임상 1상이 연내 마무리될 것 같다. 그래서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1상에서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없고 효과가 있다는 등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시장에서 좀 볼 것 같아서 좀 챙겨보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올릭스도 좀 빈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빈집의 어떤 종목군들 중에서 수급이 채워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는 바이오들이 꽤 있고, 지금 업종 단위로도 지금 수급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 유리한 국면이다. 게다가 연준의 금리 결정 시기가 11월 8일이니까 10월 초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시장에서는 바이오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니까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를 고려하면 화장품도 시장에서 계속 관심 가질 수 있는 섹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의 어떤 수급 강도, 그리고 개별 종목의 수급 강도인데, 전체 시장에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를 체크를 했을 때 바이오랑 화장품이 꾸준히 이제 시장에서 주력 종목의 하나로 보고 있고, 거기에 뭐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개별 수급들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수급이 비워져 있는 바이오들은 이런 거가 있더라. 그리고 그 회사들이 어떤 하나하나의 일정들과 모멘텀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이외에 있는 바이오들은 빈집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이제 회원분들은 이제 찾아가시고 종목들, 또 비워져 있는 바이오들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